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발 자산 거품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서 100년 만에 최대 자산 폭락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은 저금리와 무한 양적 완화를 계기로 화폐 가치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급등세를 이어왔는데 주식을 시발점으로 이미 거품 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은 IMF가 여러 차례 경고한 대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 하락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상에 제시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1, 2차 경제공황급의 경제불안은 시작됐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이런 분은 당장 집하세요. 100년 만에 최대 폭락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그동안에 서울은 8년, 다른 곳들은 2년에서 4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운 불에 기어 죽는 건 모르고 따뜻하니까 지금 이렇게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집을 잡고 뭐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대비를 하지 않고 이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폭락 하우스푸어 경고, 이미 여러 차례 하우스푸어 집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는 분들인데 그 여건별로 판단을 해보자고요. 최대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주택자, 법인도 포함해요. 갭투자, 영끌, 바로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면 대출 범위도 40%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연령층대를 봤더니 주로 2030 또는 60대 이상, 즉 벌이가 별로 없으면서 자본금도 부족한 분들, 주택가격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고분양으로 이 분양을 받았어도 위험합니다. 지역적으로 따지면 뭐 비싼 곳들이 다 위험하지만 강남, 서울 비싼 곳이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 대구 등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갖고 있는 지역들. 최대 원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부동산 지나치게 올라서 거품, 즉 400%, 500%, 4-5배 뛰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량 폭탄,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소득적인 면에서는 주로 저소득층, 물론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좀 위험하겠죠. 실직을 했거나 불규칙한 수입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경매 1순위는 갭투자자들이에요. 갭투자. 특히 다주택 갭투자들은 치명적이에요. 갚지를 못해 전세를. 매매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간별 부동산 폭락률과 대처 방안. 그렇다면 이게 기간이 얼마나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집값도 같이 따라가는데 거의 유력할 겁니다. 이렇게 오른 집값 한순간에 폭락을 하고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땅집구에서 말하고 있는데, 볼까요? 먼저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작년 한 9월 추석 이후부터 하락을 했다고 보더라도 1, 2년이면 대략 올해나 내년 정도 20에서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0에서 21년 단기간 급등했고 급격한 하락, 금리 인상, 대출 제한, 이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어버렸어요. 분양 공급 이런 것들로 지금 이상 징후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량 급감하고 금매는 쌓이고 실거래가는 90% 하락한 상태로 점점 악화되고 있죠. 자, 이제 3에서 5년 떨어진다. 대략 연도로 따지면 2024년 5년,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3에서 5년간 계속 떨어지게 되면 2010년에서 14년 5년 동안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 하락과 지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2022년 지금 모습이 딱 2010년 모습하고 비슷해요. 21년부터 분양 물량, 지금 작년부터 사전청약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23년, 얘들이 입주하는 23년부터 입주 물량 급증합니다. 서울이야 영원히 집이 부족하겠지만 서울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기도 땅이 넓으니 수도권이 항상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물량이 터져버리면 서울 강남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은 완전 쫄딱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까지도, 애꿎은 지방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6에서 20년 폭락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일본장 나는 거예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까지도 얘기하죠. 약 60% 이상 폭락을 하겠죠. 근데 이 가능성은 저는 낮게 봅니다. 왜냐? 물량 폭탄하고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전제 조건, 경제 성장률, 장기 악화와 산업 붕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생각보다는 탄탄합니다. 입지 좋은 곳과 입지가 떨어지는 곳이 서열화되고 양극화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무주택자가 꼭 해야 할 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이 해야 할 일,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는 5가지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서울하고 3기 신도시의 유망지역 위주로 분양을 받자. 물론 가점이나 이런 게 낮으면 유망까지는 아니지만 좀 무난한 곳으로 받자. 그 다음에 폭락장이 왔다, 뭐 2년이든 4년이든 떨어진 상황이 오면은 반드시 분양권 미분양, 그리고 급매 또는 갈아타기 잊지 마세요. 하락장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것들, 나홀로 아파트인 것들은 지금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잡게 되면 물려버려요. 그냥 지금 빌라 뜨겁다고 아직도 지금 빌라들 막 뜨거운 데 있어요. 특히 서울은 이미 끝났고, 경기도 예를 들어 광주라든가 뭐 이렇게 외곽 지역들 뒤늦게 뛰고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영끌 갭 투자, 이 시점에서 이거 하는 사람 없겠죠. 이제 현금을 쌓아놔야 돼요. 아니 폭락장이 오면 뭐합니까? 자기가 돈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지금 잘 들으세요. 폭락장에 5천만 원은 지금의 2억과 맞먹어요. 알았죠? 다시, 폭락장에 5천만 원은 지금의 2억과 맞먹습니다. 아니 3억과 맞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은 실거주만 해야지만 폭락장에는 전세끼고만 투자해도 비과세예요. 또 지금은 뭐 40%, 많게는 막 60, 70%까지 분양을 받아갖고 돈을 내야지만 폭락장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5% 계약금으로 끝까지 가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축하세요. 네 번째, 부동산 상승과 하락에 따른 분양가 변동. 자, 분양가 변동, 부동산 상승. 자, 이 서열을 따라요. 집값이 올라가는 부동산 상승. 자, 부동산 하락. 먼저 집값이 상승하면요, 청약이 치열해집니다. 맞죠?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분양권 지금 팔 수 없지만 이제 분양권마저도 올라가고, 결국은 이게 또 분양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져요. 지금 분양가 진짜 비싸요. 특히 지방 같은데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지방 광역시 어디라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 비싸요. 어떻게 7억 8억, 그런 데가 7억 8억씩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지방은 난리 나요. 옆에 뭐 이미 8억 하는데 걔는 진짜 가격으로 보면 안 돼요. 가짜 가격이에요. 왜냐? 2, 3억밖에 안 하는 게 7, 8억까지 간 거잖아요. 그게 무슨 진짜 가격이겠어요. 이 가짜 가격에 분양가를 얘를 이렇게 맞춘 건데 얘가 분양가에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수도권에 예전에 분양가 30% 밑으로 떨이 분양한 경우 널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하락하면, 집값이 이제 떨어지면 미분양이 증가하고 할인 분양이 생겨나게 되죠. 당연히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요, 분양가도 하락합니다. 많이 떨어져요, 분양가가. 왜? 괜히 고분양가 치면 미분양 나면 회사는 망하거든요. 완판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20% 떨이 분양을 하더라도 완판. 여기 보세요. 물가 올라도 분양가 하락한다고 하잖아요. 건설사 이익은 그래도 많이 높아요. 할인 분양보다 분양가 인하가 더 나으니까 하락장에 분양가 인하하는 거예요. 분양가와 집값도 연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막연한 재개발 같은 거 함부로 잡는 게 아닌 게, 하락장에는 일반 분양이 미달돼 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져요. 2년 있다 분양할 게 12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것들은 잡지 마세요. 팔리지도 않아요 또. 자, 이제 세종시 부동산 폭락, 지방 부동산으로 확대. 세종시는 중원의 중심지입니다. 얘가 세종시 옆에 세종이 추락하니까 결국 대전이 폭락을 하잖아요.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대구
급락하고 있고, 이미 부산도 제로로 왔기 때문에 막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세종시 시세와 하락 확대, 대구시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죠. 분양 물량도 많아요. 지금 대전시 시세 하락 지금 시작되면서 점점 확대, 부산시 이제 시세는 보합이지만 실거래는 하락, 광주시 시세는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실거래 하락, 지방 전체 시세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실거래 하락. 뭔 말이냐? 자, 실거래가 중요하죠. 이미 실거래 지방도 이제 중소도시는 80%가 하락이에요. 10개 중에 8개가 하락. 그리고 웬만한 곳들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락으로 완전 기울었어요. 집값 급추락으로 매수자 계약이 속출. 진짜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수자는 실거주 중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매도자하고 다릅니다. 매도자는 아무 때나 팔아도 판 이유가 비과세이고 하기 때문에 판 거 아니에요. 근데 매수자는 무슨 뭐 이 차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오죽하면 취소하겠어요. 오죽하면. 왜? 내가 계약금 건 거보다 더 많이 막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막 미분양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야. 아직은, 지금은 그런 곳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6개월이나 1년만 지나보세요. 그런 곳들 널려 있죠. 매도자 취소. 이건 많이 들어본 말이야.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기대감도 커져가지고, 자, 10% 계약금 아무것도 아니야. 뭐 10억에서 1억? 에이, 그냥 계약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끌고 가요. 그리고 집값을 일부러 띄우려고 자전거래라고 해요. 취소한 경우 많이 발각되죠. 집값을 끌어올린 목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계약 신고 후에 계약 취소. 요즘은 이게 좀 만만치 않지만 이렇게 해서 집값 엄청나게 올랐어요. 매수자 취소는 집값이 하락하니까, 집값이 내리고 하락폭이 커져갖고 10% 계약금보다 더 떨어졌어.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나아. 재사는 게 나아. 두 번째, 청약 당첨됐는데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청약이 당첨됐지만 집값 하락 우려, 또 전매 제한도 또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계약을 안 해버리는 경우도 나와요. 바로 이 매수자 계약 취소가 늘어난다. 부동산 대폭락 위험한 사람 분야별로 대비, 이거 별표 치면 이분들은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뭐 당장 무조건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물리게 되면 좀 심각해지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다주택자들이 제일 위험해요.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빨리빨리 던지세요. 임대주택 사업자 말소 전에 양도 차익 큰 것 매도해야 해요. 알았죠?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양도 차익 큰 것부터 던져야죠. 왜? 괜히 기다렸다가요, 무슨 일을 벌이려고 세금도 안 내는데 왜 끌고 갑니까? 이제 이미 꺾인 것 같은데. 갭 투자자들 비싼 아파트 갭 투자 하지 마세요. 왜 전세 끼고 잡습니까? 어차피 2년 안에 팔아봤자 남는 것도 없고 떨어지면 망하는데. 갭 투자 혹시라도 한 사람들, 무리하게 한 사람들 매도 판단하세요. 2030 영끌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작년 꼭지에 잡은 사람들 지금 아직은 그렇게 안 떨어졌으니까 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 잡았다. 그런 분들은 매도 판단하고, 지금 잡을 생각이다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자, 비싼 아파트. 문제는 비싼 아파트가 문제예요. 오른 만큼 대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도 판단하세요. 혹시 이런 거 잡은 사람들. 자, 이제 IMF 미국 금리 인상발 세계 주가라든가 집값 경고 진작부터 했었는데 진짜 위험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는 조금 반등도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게 지금 반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은 아직 미국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물론 그게 선반영 됐다고 하지만 1년에 6차례에서 8차례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은요, 실질 금리를 훨씬 더, 대출 금리를 인상시키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어느 나라간에 사단이 돼가지고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IMF 주가 집값 급락 가능성 경고, 각국 긴축 정책, 각국 통화 부양책에서 긴축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다. 이미 긴축하겠다. 갑자기 긴축을 하게 되면 긴축 발작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사람이 막 쓰러져 그렇게 덜덜 떨잖아요. 발작됐다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
주식들이 사단나고 있잖아요. 부양책, 철수, 긴축 정책, 후유증이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물가 때문에. 또 너무나 거품이 심해. 위험자산이 거품이 심해.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뛰었어. 각국 문제점, 각국 신용경색과 경기회복의 위험성,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매도합니다. 뭘? 주식하고 부동산을. 부동산 폭락, 부동산 주가 거품 급락, 2008년 수준으로 지금 급등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IMF는 대놓고 그냥 22% 떨어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22%는 50% 넘어요. 2022년 부동산과 한국 경제의 전망. 자, 부동산 전망. 지역별로 0에서 30%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 경제 위기가 터졌다. 뭐 미국, 중국, 유럽 또는 우리나라는 가능성 높지 않은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러면 30에서 70% 폭락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전망. 아마 뭐 이렇게 주식박죽 하겠지만 금융위기만 안 터지면 2100에서 3000 정도. 지금 한 2600대 되니까 중간 정도죠. 2100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앞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나중에 좀 어느 정도 회복되면 빨리빨리 던지세요.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 터지면 코스피 800부터 1200까지 급추락할 수 있다. 코로나로 1400까지 떨어진 걸 생각하면 그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이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 900, IMF 때는 200, 300 거기서 출발했죠. 달러는 이래요. 평소에 1160 그리고 13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 터지면요. 1달러당 1500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 1580까지 갔죠. 1800 IMF 때 거의 2000 언저리까지 갔는데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 사이 1500에서 1800. 자, 경제성장 정부 기관이 3.1인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전망돼요. 우리나라가 펀더멘탈은 강하니까. 그 다음에 물가 전망 정부하고 기관 2%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3%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아주 위험하다고 제가 제일 위험한 거 여기서는 비트코인이에요. 부동산도 아니에요. 평소에 아마 2천부터 6천 지금 이제 6천만 원 약 4천만 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천 중간 정도. 그런데 경제위기 터지면 바닥이 없어요. 이건 예측일 뿐이에요. 200부터 난리 나겠죠. 자, 이제 끝으로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주식 버블 분기 과정 지금 왜 이런 사단이 발생했느냐. 이 코로나라는 놈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나 부동산이 추락을 해야 하는데 경제 위기에 준하는 준경제 위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돈을 너무 찍어내다 보니까 거품이 생겨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코로나가 발생 1단계.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처음에는 빠졌죠. 이렇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빠진 게. 그런데 현금 살포하고 무한 양적 완화하고 금리까지 내려버리니까 4단계. 위험자산인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가 폭등해버린 거예요. 그냥 돈 찍어낸 것보다 2배, 3배, 4배 더 거품이 커진 거야. 이게 사단이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 everything 버블이 발생한 거예요. 주식, 부동산, 원자재 다. 이게 5단계고요. 2단계도 지났죠. 이미 그 버블 생겼잖아요. 이제 긴축정책, 금리 인상 2단계까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돈이 더 중요해요. 돈이.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근데 이렇게까지 거품이 심한 주식, 부동산, 기타 등등 가상화폐 이런 걸 왜 잡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보세요. 주요국가 개도국 버블 폭발. 지금 신나게 이제 주가 빠지고 외국인들 돈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셀코리아 되고 우리나라 심각한데 만약 이거 계속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런 사단이 나겠죠. 경제위기 터지면 주가,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 대폭락. 바로 이 8단계까지 오면은 지금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부동산 거품이 터질 우려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품을 꽉 잡지 마세요. 여기 집이 보이는데 무리하게 꽉 잡으면 안 돼요.
부동산 가치가 지나치게 높을 때는 현금을 확보하고 반대로 가치가 급락할 때는 부동산을 매입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위기라는 말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